도내 한 수협이 생산한 사료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제주도가 지난 5월 해경에 고발했는데요. 수사 결과 수협은 항생제 잔류 검사도 없이 100톤 넘게 사료를 팔았고 유통업체는 원산지를 뒤바꿔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국내외 양식장에 공급하는 물고기 사료를 생산하는 한 수협. 지난 5월 제주도는 이 수협에서 만든 사료 일부에서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됐다며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해경의 수사 결과 이 수협은 항생제 잔류 검사 없이 175톤을 생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항생제 성분은 동물성 의약품인 엔노플록사신과 옥소린산 등입니다. 해경은 항생제 사료를 판매한 해당 수협과 유통업체 2곳을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분을 국내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잔류가 불검출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국가수등 검사기관에서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 수협이 사료 성분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저렴한 돼지고기 가루인 육분을 섞어 15,000톤의 사료를 만들었지만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해경이 추산한 부당이익만 300억 원입니다. 이 수협의 사료를 넘겨받아 유통한 업체들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경남의 한 사료 제조업체는 이 사료들을 양식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칠레산 고급 사료로 둔갑시켜 판매했는데 도내 양식장 3곳에 9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문제 수협은 제주도와 해경의 검사 방법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수출로 이제 보통 나가다 보니까 거기는 뭐 살모넬라균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 그 검사만 하고 그 항생제 잔류 검사는 안 하고 그 수출을 하게 되면 사료관리법에 적용 배제받습니다. 이 수협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8,000톤의 양식장 폐사호를 수거해 사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수협에서 제조한 사료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올해산 첫 노지 감귤의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수출국이었던 러시아가 제주산을 중국산으로 대체해 감귤 수출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노란색 상자 가득 담긴 감귤이 우수수 떨어지자 작업자들이 정성스럽게 살펴봅니다. 하나하나 무게를 재고 규격에 맞게 감귤을 넣었다 빼기를 여러 번. 마침내 올해산 감귤 가운데 첫 수출 상품이 마련됩니다. 이곳에서 선별 작업을 거친 약 53톤의 감귤은 오는 29일 부산항을 거쳐 캐나다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주 감귤의 최대 수출국은 러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 수출량은 1,760톤으로 2021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검역 문제로 한동안 중단했던 중국산 감귤 수입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감귤 수출의 성패는 시장 다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얼마나 판로를 늘려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이쪽까지도 저희들이 수출을 갖다가 좀 다변화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농협이라든지 농가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넘쳐나는 중국산 감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느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감귤보다도 색과 향과 그리고 맛이 우수해서 10여 개국에 2,350톤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결정으로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이따르는 감귤 수출 시장의 악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면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경남의 3.15와 제주 4.3의 역사를 바로 알고 평화와 인권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교사들의 연수가 제주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 이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교류가 평화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역사 교육에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을 머금은 제주 4.3 평화공원.
4.3 희생자 영령들을 기리는 재단 앞에 경남 지역의 교사들이 모여섰습니다. 75년 전 작은 섬에서 희생자가 3만 명에 이르고 반세기를 넘어 올해부터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차마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위패 봉안소에 들어선 교사들은 1960년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시민들을 함께 떠올리며 반복돼서는 안 될 역사를 되새깁니다. 제주도민들이 그 한라산에서 그렇게 힘들게 계셨다는 거, 그런 것들 아픔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다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와 경남 교사들의 평화 인권 교육 연수 교류는 올해로 4번째. 2019년 제주와 경남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류 등을 유지하며 해마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주 4.3 사과 20주년을 맞아 경남 교사들은 제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노력과 교육 사례를 배우고 공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경남을 방문했던 제주 교사들도 마산 3.15 의거는 물론 경남 지역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한 연계 교육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4.3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저희들은 이제 서로 어떤 그 학습 자료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점차 이제 평화인권 교류의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고, 평화와 인권을 향한 두 지역 교사들의 교류가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현대사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경북은 산불 최대 피해 지역이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산불 진압 헬기의 노후화가 심해 현장 도착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고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헬기는 부품 수급마저 어려워 내년부터 운항의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산불이 동해안에서는 대형화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지난해 사례가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산불로 기록된 지난해 3월 울진 산불.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는 2만여 헥타르의 1조 원을 넘어 전국 최고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은 오히려 뒷걸음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에 배치된 산림청 헬기가 산불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면 2018년 38분에서 2020년 30분까지 줄더니 올해는 37분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전국 평균 31분보다 6분이나 출동이 늦습니다. 출동 지연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헬기의 노후화입니다. 경북에 배치된 산림청 헬기는 7대, 이 가운데 6대가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입니다. 내년 상황은 더욱 걱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영향으로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당장 내년부터 가동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대로라면 산림청 헬기 48대 가운데 29대인 러시아산 헬기는 내년엔 51%, 3년 후엔 모두 가동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산림청은 대형 헬기 7대를 해외에서 임차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해외에 의존하는 임시 방편이자 자체 소방 항공기를 도입하는 세계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하니까 임차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2천억, 3천억 들여가지고 자체 소방 헬기나 소방 항공기를 구입을 하는 경향인데, 한편 지난해 경남 밀양에서 여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산불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안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낮은 구름이 끼면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산간도로 통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북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중산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0에서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텐데요. 오전 중에 제주 산지와 중산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또 어제 제주지방기상청이 한라산 단풍 절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으로 단풍 구경 가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또 일교차가 커서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쾌청하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가을볕은 따스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산간 지역 성판악 11도로 떨어져 있고요. 북부 18도, 서부와 동부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0도, 남부 22도, 서부 지역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성판악은 1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어제 낮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오늘 오전까지 제주 해상에 안개가 껴서 여객선 운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점차 높아질 텐데요. 제주 서부 앞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쾌청한 날씨 보여서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을 보이면서 초기 가뭄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한 달 동안 도내 경작지 일대 평균 강수량이 30.7mm로 평년 강수량의 23% 수준에 그쳐 가뭄 1단계로 판단하고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가뭄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양소기와 물주머니 같은 급수 장비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산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어제 한라산 단풍 절정이 관측됐다며 지난해보다 이틀 느리고 평년보다는 이틀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한라산 면적의 80%의 단풍이 들면 절정 시기로 판단하는데 올해는 한라산 일평균 최저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아 단풍 절정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 럼피 스킨병의 제주 유입을 막기 위해 소 도해 반출이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농장 간 거래와 도축 출하 차량에 의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사육 중인 모든 소의 다신 시도 농장과 도축장 출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현재 경기와 강원 등 전국 6개 시도로 번진 상태입니다. 신임 제주경찰청장의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이 발령됐습니다. 이충호 신임청장은 충남 홍성 출신의 경찰대 4기로 서울 용산서장과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이상률 현 제주경찰청장은 서울시 경찰청 생활안전차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주도가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으로 제주도는 앞으로 3년 동안 환경교육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환경교육과 연계해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 플라스틱 없는 섬 정책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